자, 이제 프린트물 잠깐 좀 보세요. 자, 첨삭제도 맨 위에 여러분들 전문 경력관 제도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 제도는 이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출제해서 이제 올해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교육행정직 9급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소속 장관 자체는 해당 기관에 미칠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뭐 특정직이나 그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죠. 그 다음 미술 순환보직이 어렵거나 또 하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미술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 경력관 직위의 구는 직무의 특성, 난이도,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 밑줄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 그래서 어디다 놓고 화살표 놓고 따라서 그러므로 기존에 직군 직렬 기존의 직군 직렬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기존에 뭐 직군 직렬 구분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력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여러분들 숙련도라든가 특성 난이도 아주 높아. 그래서 미술 5급 이상에 상다는 공무원으로 한 달에 이렇게 나오죠. 가군은 5급, 4급 이런 사람들이 가군을 담당하는 게야. 뭐 다른 건 나군, 다군은 이제 여러분들 6급 이하 담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 경력관 가군의 임명권을 위임한다란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5급 이상은 누가 여러분들 임명한다 그랬어요? 대통령. 근데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전문 경력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장관한테 위임한다 그 표현이고, 소속 장관은 나군, 다군의 임명권을 각 기관의 장한테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문 경력관에 관한 내용 인사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 다시 우리 교재 여러분들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관한 형태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한계점 묻는 것이 가끔 출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일단 공무원의 정책 중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맨 위에 기억 나온 거 보자.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럼 정당적 목적은 뭐야?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들의 목적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이용되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모든 인사관리 정책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공무원의 본분을 유지하고 공무원 집단을 정치로부터 중립적 세력권을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정책임은 행정의 정적인 기능,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인 성격, 조정 타협하는 것 이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과 이해관계 조정 타협해야 다녀야 돼. 이걸 어떻게 배제를 해? 여러분 정부는 정책 결정해야 하네. 행정 법규 이런 거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정책수임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정당의 영향,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거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실적주의 3대 요소 그러면 3가지 형태를 배웠어요. 능력에 따른 임용, 신분보장, 정승인 중립. 그래서 정책 중립은 실적주의의 출발과 함께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쌍그런 선본 논점 먹고 오른쪽에 자, 기본 정신에서 2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야? 공평성의 증진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비정치성 2가지가 나왔는데 자, 공평성을 얘기할 때는
자, 그런 여러분들 정치성이나 부창고랑 관계없이 동일한 충성심이나 성실성을 누구한테? 국민한테 발휘하는 걸 얘기합니다. 국민한테. 자, 비정치성은 행정에 대한 정당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는 것, 그것을 비정치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기본 정신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자, 정리해서 이렇게 정책 중립 나왔는데, 자, 일단은 미국 건정 가져가야 돼. 최초로 정책 중립을 규정한 법규가 있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펜들턴법이고, 하나 유의할 게,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가장 엄격하게 규정한 법 그러면 옆에 나오고 있는 39년도 해치법이에요. 이 해치법을 정치운동금지법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뭐란다? 정치운동금지법. 그래서 미국서 가장 엄격히 규정한 법규를 얘기할 때는 해치법이지 펜들턴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바로 위에 각국의 정책 중립 나온 거 있죠. 제목에 점점 찍어놓고 3번 그 제목 옆에 점점, 그리고 이렇게 적어놔. 스웨덴, 화살표, 프랑스, 화살표, 영국, 미국, 한국. 이게 가장 완화가 돼 있어요. 이쪽은 가장 엄격한 걸 얘기해. 그러니까 정석심을 가장 완화한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완화되어 있다고. 프랑스는 휴직계를 내야 돼, 휴직계. 공무원이었다가 국회의원 되잖아, 그럼 휴직계를 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가장 엄격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맨 밑에 정수주의 한계점 546페이지에 한계점이 쭉 나와요. 그 실제는 한계점 묻는 것이 가끔 나온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정권 교체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여러분들 정권 교체에 탄력적인 대응은 선생님 보자. 별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공직도 물갈이가 되는 걸 얘기해. 선생님 보자. 근데 공무원의 정석 중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도 물갈이가 돼야 안 돼.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만. 그리고 오른쪽에 정당 정치. 공무원의 정석 중립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럼 정당 정치 활성화에 역행이 돼야 안 돼? 역행되겠죠. 양자 대립 관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표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학습한 대표 관료제야. 킹스리에 의해서 개념이 주제는데 이건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제를 얘기해. 이를 위해서는 뭘 하냐? 배웠죠? 공직 할당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 주는 게야.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 10%다 그러면 10%만큼 할당시켜 주는 게야. 그러면 장애인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는 관료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 국민 가운데 30%다. 그럼 30%는 공직을 할당시켜줘. 그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표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는 관료가 돼야 안 돼? 그래서 이게 대표관료제예요. 그럼 대표관료제는 현재 보자.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동일한 충성심을 전체 국민을 위해서 발휘하는 게 정책 중립이야. 근데 대표관료제는 내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특수한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충돌관계에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공무원의 참정권과 정책 중립. 자, 그대로 보자.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져 안 가져? 갖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성이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 금지해. 금지하죠. 그래서 충돌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5번에 참여적 권리제 발전의 제이란 말 나왔나? 참여적 권리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자고 얘기합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 근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인정을 해, 부정을 해? 부정하죠. 발전을 저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관료제의 폐제 집단에
공무원에 대한 정책 중립이 엄정한 요구는 공무원의 이념적 정책적 무관심을 초래할 개연성이 커 안 커? 큽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못하는 집단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폐쇄 집단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국민에 대한 반응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도 역행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행정 책임하고도 모순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온 게 실질적인 정중립의 가능성의 문제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걸 들어보자. 공무원의 정책 중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자. 사실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학원 자체를 99% 다닙니다. 이 학원들 다닌다고. 근데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오프라인 학원이 학원비가 많이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수강비가 약 45만 원이야. 그럼 두 달 하면 얼마 여러분들? 80만 원 정도 될게 할인해가지고. 그치? 그러면 거기다 교재 사보죠. 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참고서 문제집 사봐야 되겠지. 또 밥도 사먹어야 되겠고 가끔 술도 처먹어야 되겠고 술 먹는 거 빼버리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 노란지 같은 경우는 또 뭘 들어가? 고시원 들어가 안 들어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시원 만들어가거든. 고시원도 여러분들 방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 근데 선생님 옛날에 저기 녀석이 이 상세 21만 원이가 방 싼 거 들어갔거든. 학원에 나왔는데 얼굴에 밤탱이가 몇 개 불고 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쥐 있죠, 쥐벼룩 이거 물렸대. 병원에 가니까 에이 내가 당장 방 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방 옮기라고. 그러니까 싼 방은 방이 싼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좀 살만한 게 한 40만 원. 당시 35만 원 정도, 지금 40만 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40만 원 정도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밥도 사 먹어야지?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가 보면 들어갈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한 끼에 여러분들 싼 거 먹는다 하더라도 매일 치킨 마요 먹을 수는 없잖아. 노량진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캣밥이라고 있잖아. 그 2,000원짜리 밥. 그거 여러분들 매일 먹잖아. 그럼 주고. 중국서 온 이상한 쌀이야. 그게 싼 거야. 니들 여러분 거기서 그걸 매일 어쩌다가 먹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걸 매일 먹는 생각해봐. 중국의 음식에다 별거 다 나왔다. 음식을 믿을 수가 없어. 다 중국에서 온 거야. 뭐 그렇게 싼 거야. 싼 이유는 다 그거야. 그걸 매일 먹어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매일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거기 제일교회라고 제일교회. 아침에 밥 그냥 무료 급식해줘. 그래서 어떤 놈들은 거기서 줄 서서 밥 먹는 애도 있어. 불쌍해 죽겠어.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그 있잖아 그 집 없는 분들 노인네들 그분들 쭉 줄 서 있다고 같이 서서 밥 한 끼 배식해서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공부할 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참 힘든 일인데. 그럼 여기 보자. 그럼 그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들은 지원할 때는 본인이 알바하는 경우는 사실 희박할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100만 원 지원하지 않으셔. 그럼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집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먹고 사는 집이야, 못 먹고 사는 집이야? 먹고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경제 사회적 배경 자체가 중산층의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입안할 때는 그러한 중산층의 시각만 갖고 정책을 만들겠지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집행 시우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바닥 경제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민심 자체를 자꾸만 무시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 여러분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그걸 제대로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새 이제 글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을 써가지고 경기도에다 제출해야 돼.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를 이제 나가는데 성남시에 여러분들 그 중원구하고 태평구 쪽으로 나왔거든.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해야 돼. 이제 사례 연구도 해야 되고 뭐 현장 조사를 해야 돼. 야 선생님이 놀란 게 꽃동네가 있는 걸 알았어요. 성남에. 내가 지금 이거 촬영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는데 남한산성 저 가다 보면 거기 산을 깎고 산에다 다 집들을 져가지고 집이 빽빽해. 집들이.
언덕이야, 이렇게 언덕. 45도 경사져서. 집들이 그냥 이렇게 빽빽해요. 골목, 옛날 골목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도로가 오라는 이게 2차선 도로인데 차들이 한쪽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차가 한 대가 갱신 지나가요. 눈이 오면은 이거 차 못 올라가요. 다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 주차 문제가 가중이 되는데 주차 문제 갖고 매일 이렇게 싸움질러. 그러니까 여기 진짜 성남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여기다 이제 초등학교 여러분 운동장 지하에다가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해결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지금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구도심 가운데 주거 밀집 지역은 주차 문제 해결 방법 하나밖에 없겠더라고. 바로 뭐냐면은 학교 개방이야. 저녁 때 개방해가지고 해야 돼. 그럼 이게 해결이 돼. 근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 보안도 있고 안전 문제 있고 쓰레기 문제 있고 그러니까 보안 이거 개방하려고 해 안 해?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지. 근데 여기 가니까 진짜 그냥 우리의 삶이야. 처절한 삶이야 그냥. 삶 자체 삶. 그냥 그 하는 그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그냥 삶의 삶. 그럼 그분들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바닥 경제야. 그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80%가 거기에 살다고. 그런 데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다 잘 사는 게야. 오. 차를 갖고 여러분들 이쪽을 가니까 차를 갖고 여기다 지어진 데다가 잘 돼야 돼. 근데 차가 중간에 딱 버티고 안 비켜. 안 비켜. 그러니까 내가 빵빵 누르니까 내려가지고 막 욕지거릴래. 솔직히 성격도 한 번 하잖아. 내려가서 또 차 안에 이상한 거 있어. 딱 들고 내렸지. 그러니까 보더니 차 들어가더니 빨리 가더라고. 요즘 갔다 지금 꼬치 돌으면서 저쪽 오거든. 욕만 안 했으면 욕죽을 막 하는 게야. 그러니까 차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차도 못 움직여. 그리고 그럼 이거 보자.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성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천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인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구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여기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집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방 하나에 월세 한 20만 원,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차도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차들 있잖아. 오래된 차들. 그 좋은 차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닥 민심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중산층 이상의 여러분들 경제사적 배를 가진 사람들은 바닥 민심을 제대로 알까 모를까? 몰라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끼니를 걱정한 적이 있어? 보리 걱정한 적이 있어? 보리가? 선생님도 옛날에 끼니 걱정한 적이 있어. 결혼해가지고 속에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 걱정을 하고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뭐 가서 그냥 거저로 막 오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 현생이 2, 3년 살아가지고 내가 진짜 힘든 거. 임대 아파트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방 하나 있고 거실하는 아파트에 방 하나를 세를 살았어 또. 그거 늘 모르지. 임대 아파트에 방 하나 세 살아. 옆에 있는 놈은 총각 놈이야. 선생님이 못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 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 민심을 현심이 알아.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그 처절했던 삶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중산층 이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정한 불편부당한 입장의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 만들기 어렵다. 8번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실질적 가능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교재 여러분들 앞쪽으로 넘겨서 배운 것 좀 잘 좀 정리해보자. 중요한 파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자, 페이지 490 여러분들 3페이지. 자, 모집의 기준 가운데 국정 얘기했죠. 자, 국적 한국 제한하는 분야, 안보, 보안, 기밀 분야 제한한다란다?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페이지 494. 시험의 효용성의 검증 기준.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과 채용의 근무 성적 알아보는 것은 타당도인데 그 타당도를 일명 우리는 무슨 타당도? 기준 타당도로 한다. 여러분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내용을 시험 내용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여부 바로 뭐야? 내용 타당도. 이론적으로 추정된 수상적인 능력 요소 구성 타당도.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정확하냐? 구성 타당도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력이라 해석력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것도 구성 타당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관성을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라고 얘기했죠. 자, 물어보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신뢰도가 높다고 해 타당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어딜 보냐? 페이지 507페이지. 자, 아까 금평의 용도증 얘기했는데 일본의 인사행정의 기준 제시를 다른 말로 뭐? 상벌의 목적 얘기했어요. 시험의 타당도야 신뢰도야? 타당도예요. 여러분들 합리적 보수표 작성의 척도 OX, X라 그랬죠. 그건 아까 직무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03페이지. 여러분들 강제 배분 한국 하고 있죠. 최상위 등급 몇 프로? 20%, 최하위 등급 몇 프로? 10% 강제 분하고 있다. 외워야 되겠죠. 자, 페이지 511. 직전 여러분들 피평정자와 대비되어 등장한다. 뭐 대비효과. 여러분들 특정 평정 요소의 선입견이 다른 평정 요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연쇄효과. 항상 후하게 평가한다. 관대화. 항상 박하게. 엄격화. 양자 합해서 규칙적 오류. 잘했어요 여러분들. P면 Q이다. 논리적 오차. 출신 성분에 대한 선입견. 상동적 태도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해바라기 효과는 이기적 착오의 한 형태에 들어간다. OX. 오제 여러분들.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그 뭐 근본적 귀속의 오류. 근본적 귀속의 오류.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겨서. 자, 금평 결과 한국 공개야 비공개야? 공개. 자, 결과 불만 이의 신청이야 소청이야? 누구한테? 확인자한테 한다. 확인자. 다시 한번 누구한 어디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 페이지 523페이지. 자, 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인데 필요성의 실적제 강화에 들어가죠. 실적지 위배 단점 들어가죠. 여러분들 노사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OX. X. 노사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만든겨. 이렇게 말을 바꾸면 헷갈리잖아. 좀 헷갈렸지, 표정 들어보니까. 그런 거 좀 구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520 여러분들 6페이지. 자,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자는 행정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단체 교섭해? 인사혁신처장이야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인사혁신처장. 자, 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보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교섭한다. OX. 526페이지 미술진 거 봐봐. 봤죠? 근데 교섭 대상이 제외가 되는 거. 정책 결정 임명권 행사 교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건 가져가야지. 됐습니까? 공무원 노동자 물어보자. 정식인 중립 OX. 정식인 중립. 아이 그 하나 거기는 밥은 나왔잖아. 정치 활동 금지 나오잖아. 그 맞는 거지. 어? 한국 노동조합 단체 행동권 인정이 돼야 안 돼. 원칙 안 된다. 단 사실상 노무 종사자 우편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이 다 인정되고 있다. 그 정도는 가져가야죠 여러분들. 자, 넘겨서 여러분들 페이지 530페이지. 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제도를 대표하는 것들. 자, 거기 여러분들 강등 같은 경우에는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이야 1에서 3이야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이야 봉급 전액이야?
보수 전액이야. 봉급 전액이 아니라 보수 전액이야. 알았습니까? 해임과 파면 완전히 공무원직을 박탈한다 그랬죠. 3년 내에 공무원 못 되는 건 뭐야? 해임 5년 내 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 여러분들 533페이지 하단. 자, 보수의 상한선과 하한선 기억나? 상한선은 뭐야? 정부의 지불 능력. 하한선 생계비. 한국서 파악하는 표준 생계의 척도는 뭐야? 건강과 품위 유지. 건강과 품위 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536. 등급의 수와 등급의 폭은 상반관계에 있다. OX. 오죠. J자 곡선, 보수 곡선. 하위직 우대야, 상위직 우대야? 상위직 우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현재 한국 총액 인건비 사용하고 있죠. 지방정부는 총액 인건비란 말을 써, 기준 인건비란 말을 써, 기준 인건비란 말을 쓰고 있다. 자, 539페이지. 우리나라 연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거치 보수설이야, 공로 보상설이야? 거치 보수설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들. 보장설 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은 기금제야, 기여제야? 미안합니다. 기금제야, 비기금제야? 기금제. 기여제야, 비기여제야? 기여제 얘기했고, 한국은 확정급여야, 아니면 확정기여야? 확정급여. 앞에 임금 대체율, 소득 대체율에 의한 확정급여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저기 들어보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연금 불입 기간은 몇 년? 36년. 36년. 자, 연금 수령 개시일 언제부터? 65세부터 수령합니다. 물론 2006년도 이후에 임명된 사람이야. 그 전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거까지 못 외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만 가입해도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 OX. O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정연금은 여러분들 70%에서 몇 프로 다운? 60%로 다운됐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자, 페이지 545페이지. 자, 맨 위에 공무원의 정책 중립의 기본 정신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공평성과 능률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국서 정책 중립을 제초로 규정한 법 뭐? 펜들턴 법 꼭 가져가야 돼. 자, 페이지 546. 정책 중립의 한계점, 정권 교체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어렵죠. 정당 정치 문제 야기하네. 야기한다. 대표 관리제와 여러분들 갈등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참정권과 갈등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참여적 관리제 발전의 기여에 저해한다. 관료제 개방 집단화야, 폐쇄 집단화야? 폐쇄 집단화. 실질적인 정책 중립 가능성 어려워. 어렵다까지네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는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거 아침에 문제 좀 날아드릴 거예요. 인상적 전반 풀고 점심 식사들 하시고 여러분들 2시부터 또 오늘 오후 특강 있잖아. 듣는 사람들은 특강 듣고 오늘은 조직이론하고 인사행정 파트 있죠. 두 파트 갖고 특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